주의를 기울이는 곳에 활기가 넘쳐난다. 미국 영화 감독인 데이빗 린치의 에세이 빨간 방 속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기대어 끊임없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지만 지구의 자전을 알아채지 못하듯 우리 역시 시간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없죠. 자다 깨면 월요일이 찾아오고 계절감을 느끼기도 전에 옷장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몇 주 전 혈액과 근육 조직이 온전하게 보존된 맘모스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맘모스는 15,000년 전에 죽은 사체라고 하는데요. 유구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혈액과 근육 조직이라니 그야말로 시간의 기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은 빤히 응시하면서 음미하면서 그저 지나침이 없이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지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신보선 시인의 시집 눈앞에 없는 사람에 수록된 시 연보입니다. 연보, 신보선. 나는 소설책보다는 시집이 더 좋아. 나는 시보다는 작가 연보가 더 좋아. 나는 언제나 무덤에 가까운 쪽에 매혹되니까. 물고기들은 죽으면 심해로 가라앉아. 서로의 죽음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니 좋아. 물고기 뼈가 물고기 연보의 끝이야. 나는 상념의 심해로 빠져들어. 내 주먹은 심해 문어의 대가리처럼 부풀다 터져버려. 핏물 대신 먹물을 뿜고 그러나 어떤 먹물로도 세계를 암흑시대로 되돌릴 순 없어. 상념에 원하는 끝이 없어. 아무도 나를 붙잡을 순 없어. 우주 전체가 나의 옷깃이야. 아무도 나를 비웃을 수 없어. 나의 연보는 수십억 광년이야. 영원으로부터 질주해오고 있어. 아직 지구에 없는 내 초라한 무덤을 향해. 아직 내 무덤이 없는 찬란한 지구를 향해. 네, 아슬아슬한 코너. 이번 주도 역시 우리가 모르고 있던 흑형들의 음악과 삶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부제, 시와 랩의 불가침 조약. 김봉현 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흑형들의 문화 속에 배어있는 어휘를 하나씩 배워갈 건데요. 네. 오늘 주제는 스웨거입니다. 네. 2, 3년 전부터 방송 매체나 가요 가사를 통해서 제법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네. 스웨거의 정확한 정의나 기원이 뭐죠? 네, 그렇죠. 일단 뭐 G드래곤이라던가 그 아이돌 가수, 뭐 대중 가수들이 또 요즘에 많이 썼던 단어죠. 이 스웨거란 단어는 원래 힙합에서 많이 유행이 돼서 그렇게 대중 가요로 퍼져나간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어떠한 기원이라는 거에 사실 절대 진실은 아니죠.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 스웨거라는 단어의 기원은 일단은 스코틀랜드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설이 많아요. 그까지 올라갑니까? 네. 스코틀랜드의 일부 지방 사람들이 걷는데 약간 뭐 뒤뚱뒤뚱 혹은 이렇게 약간 양옆으로 이렇게 좀 흔들면서 걷는 것을 보고서 그 지방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스웨거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네. 그 뒤뚱거리면서 걷는 그 행위가 네. 스웩이고 네. 그렇게 걷는 사람을 이제 이하를 붙여서 스웨거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아니죠. 아닙니까? 스웨거에서 이 알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네, 그냥 단어입니다. 스웨거. 명사죠, 명사.
그러면 네. 스웩을 네. 하는 행위가 네. 스웩거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 스웨거라는 게 그냥 명사로 있었는데 네. 힙합으로 오면서 사실 힙합은 모든 말을 짧게 줄이잖아요. 아하. 브라더도 브로로 하고 예, 예. 크레디빌리티도 크레드라고 하고 예. 그래서 그냥 줄임말이 된 겁니다. 스웩이라고. 반대였군요. 네. 그러니까 동사가 스웩어고 그걸 줄여서 축약한 형태가 스웩이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다고 해놓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빠지는 건 근데 뭐야? 스웨거는 명사. 이때까지 그렇게 설명해놓고 예, 알겠습니다. 네. 스웩어는 명사다. 네, 네, 네. 일단, 명사를 네. 축약하면서 스웩이 됐고 그러면 스웩의 품사는 동사인 겁니까? 스웩이 뭐뭐 하다이고 스웨거가 스웨거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 스웨거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고 그것을 슬랭식으로 힙합에서 줄여 발음하는 것이 스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가 뭐 거의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힙합하는 친구들이 네. 스웩 이렇게 말할 때 네. 몸짓이나 표정을 보면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추정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힙합에서는 이 스웨거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나요? 일단 그 단어의 기원을 말씀드렸듯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걷는 방식 네. 그게 약간 흔들흔들거리고 뒤뚱뒤뚱거리며 걷는 방식에서 유래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제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면은 그렇게 걷는 게 뭔가 좀 약간 건들건들거리는 것 같고 약간 뭐 리듬을 타며 걷는 것 같고 예 그런 것이 힙합 문화 속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새로운 조금 더 발전된 의미를 이제 부여받은 것이죠. 그 으스대다 네. 혹은 뽐내다 뭐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다 드러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힙합에서 쓰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어디서 베낀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정의한 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외적 혹은 내적 면모를 스스로 자신감 있게 드러낼 때 발생하는 일종의 복합적인 멋 혹은 아우라가 바로 스웩이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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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감동하셨나요? 하면, 아니요. 감동하셨나요? 이거 하면서 처음으로 네.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어디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정의한 건데요. 네. 그래서 막상 들으니까 네. 굳이 이렇게 강조할 필요까지 있었나 싶어서. 왜냐하면 네. 힙합에 관심이 없거나 편견을 가진 분들은 그냥 스웨거 하면 그냥 뭐 래퍼는 애들은 잘난 척하고 약간 허세 떠네 그냥 으스대네 이게 아니라 또 스웨거라는 것은 그 자기 자랑 혹은 그런 태도 속에 그게 뭐 패션뿐만 아니라 자기의 내적인 것도 들어있고 또 스웨거를 하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인생을 바꿔서 자수성가해서 허슬을 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자기가 이룬 것들을 그렇게 자랑한다는 그런 내적인 의미도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복합적이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1차적으로는 네. 힙합을 하는 뮤지션들이 굉장히 좀 건들건들거리면서 걷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그렇게 걷는 거를 이제 스웨거라고 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형태를 걷는 모습을 1차적으로는 그대로 가져왔고 네. 그 태도와 그런 분위기가 힙합에 잘 어울려서 이제 확산이 된 건데 네. 예컨대 우리로 치자면 이런 음악의 장르는 없지만 마치 그 특정 음악의 그 뮤지션들이 봉산탈춤의 형태로 네. 걷는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마치 예감이 안 좋네요. 네. 말씀하시죠. 마치 여기서 네. 스웨거 하듯이 네. 저 친구 봉산탈춤하네, 봉탈하네, 봉탈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봉산탈춤이 스웨거가 스웨그로 줄여들듯이 봉산탈춤이 봉탈로 줄여졌다. 봉탈. 예, 아, 예. 멘탈 알겠습니다. 붕괴 오신 겁니다. 예. 멘붕 왔네요. 지금. 네.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저희 PD님 부끄러운데 이거 편집해 네.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대로 생각해도 가야 재미없는데. 됩니다. 네,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거.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대로 가야 되고. 네, 다음은 PD가 이제 대답이 없어.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스웨거에 따른 이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질문 제가 해야 돼요. 네, 그럼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그래요. 굉장히 상징적인 예를 제가 실제로 겪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힙합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앨범 리뷰를 봤어요. 그 네. T.I.라는 래퍼의 킹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러니까 앨범 제목이 킹입니다. 그냥 왕입니다. 왕. 네네. 근데 어떤 평론가가 썼는데 이것을 보고 굉장히 뭐 좀 불쾌하고 뭐 고작 몇 년 되지 않은 래퍼가 자기를 왕이라 한 것도 좀 거슬리고 뭐 음악에서는 얼마나 거장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오만하냐라는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다. 정말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서 판단하고 힙합에서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태도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의 그런 깜냥으로 판단을 한 것이다.
예,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네. 아무튼 결국 네. 이 스웨거라는 어휘도 힙합에서의 애티튜드를 아우르는 신조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약간 유행어처럼 어휘 사용이 번지는 점에서 힙스터라는 단어처럼 의미도 변색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힙스터 혹은 뭐 힙하다라는 것도 사실 요즘 그런 말 쓰면 약간 구리다고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 말이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이 뭐 그렇게 나쁘다기보다는 단어라는 것 자체가 발생을 해서 한창 유행을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수위를 넘어서 너무 남용되고 아무나 다 쓰면 너무 그 확대 예, 재생산됐다. 그렇죠. 예. 그 단어가 생명이 죽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스웨거라는 단어도 한국에 그런 단어 있잖아요. 어떤 쿨하다. 예. 예. 쿨한 여자라는 책도 있고 예. 네. 그런데 이 스웨가라는 단어가 힙합에서 발생을 해서 한창 유행을 했어요. 2000년대 중후반에 유행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쓰이고 뭐 아무나 다 스웩하고 심지어는 대중 팝 가수죠. 저스틴 비버. 네. 이 초통령이라고 하죠. 네.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인 저스틴 비버가 자기의 싱글에도 막 스웩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힙합 매니아들은 아니 저스틴 비버가 왜 힙합 하지도 않으면서 저스틴 비버가 쓰는 거 보니까 이제 스웨거라는 단어도 끝났구나. 이제 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유명한 매체에서는 뭐 2013년에는 사라져야 할 단어 뭐 12위에 이 스웨거라는 단어를 포함시켰고 그래도 순위가 높지는 않네요. 12위면. 25위 중에서 거기에 이제 단어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라져야 할 것 25가지 중에서 12위가 되었고 스웨거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스웨거라는 단어는 이제는 뭔가 쓰면 좀 약간 시대에 뒤처진 뭐 그런 단어로서 이제 좀 그러면 되어버렸죠. 이제 네. 스웨거가 조금 네. 유행이 지나기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거를 쓸 때는 여전히 좋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언제 쓰면 되는 겁니까? 그런 단어를. 굳이 우리가 이걸 배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네. 이해를 하자면 그 스웨거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성공을 했어. 실제로 우리나라 래퍼들 중에도 이렇게 뭐 연예 기획사와 타협하지 않고 언더그라운드에서 랩만 하고 공연만 했는데 뭐 벤츠를 샀다. 실제로 네. 있어요. 그럼 이제 벤츠 사진 찍어서 뭐 스웩이다. 음. 근데 그런 거 보고서 허세 떤다 이러지 않고서 굉장히 멋지게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랩만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인드를 지키면서 그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그 친구는 허슬을 하드 했으니까. 그렇죠. 예. 허슬하드에서 스트리트 크레디빌리티 네. 올라가고. 아 예. 정말 아, 완숙해지셨네요, 이제. 스웩 한번 외쳐주고. 뿌듯합니다. 아, 네. 저 하산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때는 어떨 때 쓰죠? 또 다른 것은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자신의 부를 자랑할 때도 쓰이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뭐 누구한테 인정받았다. 예를 들어서 뭐 랩을 했는데 자기가 어릴 때 정말 존경했던 뭐 래퍼 예를 들어서 제이지 같은 거물 래퍼한테 인정받았다라고 하면 같이 찍은 사진 올리면서 뭐 스웩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남용되는 것은 특히 미국의 또 백인 10대들이 본인의 어떤 쿨함을 드러나기 위한 유행어로서 스웩을 가져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일어났는데 방금 일어났어 스웩 뭐 이런 식으로 나 오늘 학교에서 맞았어 뭐 스웩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영어로 그렇게 놀아요. 전혀 맥락도 맞지 네. 않는데 백인들이 쓰면서 네. 흑인들의 고유한 언어의 네. 의미가 변질되었다. 네. 마치 우리나라 단어로는 헐이 돼버렸다 스웩어가. 그것도 그렇고 요즘 네. 대박. 네. 대박도 아무 때나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냥 밥 뭐 볶음밥 먹을까요? 대박. 이런 제가 볼 때는 네. 대박도 굉장히 변질됐다. 예, 자제해야 그러니까 된다. 우리나라에서 헐이나 대박 같은 대박 단어가 쓰면 되어버렸다 이제 스웩어가. 거리 네. 신뢰도 마이너스 1000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용 자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이제 스웨거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들어봤는데요. 예. 네. 오늘도 가지고 오신 노래가 있다면서요? 예, 오늘은 뭐 힙합에서 가장 스웨거를 많이 부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래퍼죠. 비욘세의 남편이자 또 거물 래퍼인 제이지의 히스토리라는 노래인데 네. 이 노래가 또 뜻깊은 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선된 날 당선이 확정된 후에 제이지가 무료로 공개해서 다시 역사가 써졌다. 뭐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곡은 그 전에 미리 써놓은 거겠죠. 당선될 거 미리 좀 알지 않을까? 여론조사 기관한테 약간 전화해서 미리 예측하고 네, 그렇죠. 뭐 당선 실패하면 네. 또 실패의 역사다.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또 마리아 바꾸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이지가 똑똑하네. 네. 김봉현 평론가님 오늘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여전히 뵙기를 바랍니다. 네, 희망하겠습니다. 예, 개편에 강풍이 없기를 바라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ow that all the smoke is gone, Lighter, and the battle's finally won. give me a lighter. Victory Lights is us up. finally ours. Lights us up. History so long, so long, so long. In search of victory, she keeps saluting me. If only we can be together momentarily. We can make love and make history. Why won't you visit me? Until she visit me, I be stuck with a sister. Her name is Defeat. She gives me agony, so much agony. She brings me so much pain, so much misery. Like missing your last shot and falling to your knees as the crowd screams for the other team. I practice so hard for this moment. Victory don't leave. I know what this means. I'm stuck in this routine. Whole new different day, same old thing. All I got is dreams. Nobody else can see. Nobody else believes. Nobody else but me. Where are you, victory? I need you desperately. Not just for the moment, to make history. Now that all the smoke is gone, Lighter, and the battle's finally won. lighters. Victory is finally ours. Yeah, History so long, so long, yeah. so long. So now I'm flirting with death, hustling like the G. What victory wasn't watching, took chances repeatedly. As a teenage boy, before acne, before I got proactive, I couldn't face shit. I just threw on my hoodie and headed to the street. I swear I met success, we lived together shortly. Now success is like lust, she's good to the touch. She's good for the moment, but she's never enough. Everybody's had her, she's nothing like me. But success is all I got, unfortunately. But I'm burning down the block, hopping in and out of these. But something tells me that it's much more to see before I get killed, cause I can't get robbed. So before me, success and death menage. I gotta get lost, I gotta find feet. We gotta be together to make history. Now that all the smoke is gone, Lighter, up, and the battle's finally won. lighter, up, Victory is finally ours. lighters, up. History so long, so long, so long. Now victory is mine, she tastes so sweet. She's my trophy wife, coming with me. We'll have a baby who stutters repeatedly. We'll name him History, he'll repeat after me. He's my legacy, son of my hard work, future of my past. He'll explain who I be, rank me amongst the greats, either 1, 2, or 3. If I ain't number one, then I felt your victory. Ain't in it for the fame that dies within weeks. Ain't in it for the money, can't take it when you leave. I wanna be remembered long after you grieve, long after I'm gone, long after I breathe. I leave all I am in the hands of history. That's my last will, testimony. This is much more than a song, it's a baby shower. I've been waiting for this hour, history, you're ours. Now that all the smoke is gone, and the battle's finally won. Victory is finally ours. History so long, so long, so long, so long. Now that all the smoke is gone, and the battle's finally won. Victory is finally ours. History so long, so long, so long, so long.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네, 따끈따끈한 신작을 심층적으로 구석구석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또 신작 장편 소설을 내신 쿨한 여자 최민석 작가의 쿨한 여자 장편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문장의 소리에 아주 고정적으로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흑인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 전방위 해석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음악평론가 김봉현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의 불청객 김봉현입니다. 예, 본인도 좀 예상치 못했던 네. 어떤 초대라고 아, 그렇죠. 예, 생각을 예. 했는데 저는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 섭외가 확정돼서 대본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하지만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또 네. 우리 김봉현 또 음악평론가께서 또 인문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또 소설에 네. 대한 깊은 애호가 있으시고 네. 또 무엇보다 우리 최민석 작가님의 열렬한 팬이라고 또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평상시에 즐겨 보시나요? 최민석 작가의 소설이나 에세이를? 소설이요? 예, 그 쿨한 여자 한 권 읽었습니다. 네. 아, 겨우 한 권. 자주 보는 것은 얼굴을 자주 보고요. 매일 어. 보고요. 소설은 한 권 읽었습니다. 쿨한 여자는 네. 끝까지 완독을 하셨나요? 아, 물론이죠. 정말 술술 밤에 집에서 샤워를 한 다음에 베개를 배에 놓고서 엎드려서 다리를 홀짝거리면서 3일에 걸쳐 읽었습니다. 평론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소설의 어떤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사실 제가 뭐 문화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조예가 없어서 정식으로 또 전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되게 술술 읽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것이 되게 잘 다듬어져 있고 뭐 긴 문장도 아기가 잘 맞고 그래서 술술 읽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좀 그 표현력에 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실 성향의 어떤 개그 관점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개그 포인트가 예, 그러니까 보니까 다 있다. 예, 그렇죠. 유머로 봤을 때 사실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제 카테고리에 속하는 분이다. 하지만 이제 수준을 따지면 또 달라지는데 제가 약간 위에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정서의 유머를 구사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우리 최민석 작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나요? 네, 아니 뭐 지난주에 나와서 다시 소개를 하기도 애매하고 네. 또 DJ님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까 싶어서 안- 기다렸고요. 네. 제 유령처럼 이제 김봉현 평론가의 매 눈으로 살펴본 예, 쿨한 여자의 굉장히 평을 면밀한 눈으로. 예, 귀를 쫑긋 세워서 들었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김봉현 평론가를 모시고 얘기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사실은 랩에서도 굉장히 가사를 중시 여깁니다. 예, 음악에서의 문학성을 굉장히 따지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이분이 이제 흑인 음악뿐만 아니라 윤종신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윤종신 음악의 문학성이 상당히 깊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또 윤종신 씨가 국문과 출신이고 맞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김봉현 평론가도 또 국문과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문과 이꼴 문학에 대한 애호도는 있다. 예, 믿고 그래서 쓰면 아마- 스페인산 이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예, 믿고 쓰는 김봉현이라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문학을 또 전공을 했으니까 네. 또 평소에 또 언변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 프로그램을 빛내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또 모시게 되었죠. 제가 힙합 음악의 정체성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고 대중음악 전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입으로 네. 얘기하면 좀 뻔뻔한데. 저는 뻔뻔하기 때문에요. 네. 뻔뻔하고 펀펀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고 또 윤종신도 그렇지만 또 최근에 또 동문원의 김창기 씨와 네. 여기 있는 김경주 시인과 제가 또 대담을 해서 곧 이제 포털 사이트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네. 깔때기는 오늘 내 책 얘기하는 자리인데 또 자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의 코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예. 존경스러워요. 아무튼 또 소설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봐야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첫 번째 능력자 이후에 그 장편 소설 이후에 그 쿨한 여자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독자들이 이 소설을 지금 굉장히 지금 반응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어떤 것 같은데 최민석 작가께서 어떤 그 기대하고 있는 반응이랄지 혹은 어떤 이 소설을 가지고 독자와 어떤 소통하고 싶었던 지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반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제 소설이 막 처음부터 너무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열탕 같은 소설은 아니고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중탕처럼 은은하게 이제
있다가 보통 좀 뒤늦게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탕의 단계를 조금 이제 진입을 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독자들에게 바라는 바는 이 소설은 사실 이야기의 소설이라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이것은 분위기의 소설이다. 예. 이야기 구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헤어졌던 남녀가 재회를 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재회를 하게 되는데 펼쳐지는 굉장히 간단한 소동극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묘사가 되는 그 날씨라든지 감정 변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등장하는 음식이라든지 뒤에 나타나는 그 여행의 배경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 그림을 좀 잘 감상해줬으면 좋겠다. 그 분위기를 잘 느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가 바라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주포인 스토리텔링은 좀 아꼈다. 하지만 이번 거는 분위기만으로도 뭐 당신들은 충분히 내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네. 자존감적인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항상 이 쿨한 여자에 대한 본인의 설명은 제가 그러니까 쿨한 여자가 무슨 형편없는 소설이거나 아니면 뭐 애정이 없다, 뭐 버리는 거다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뭔가 이 소설도 냈어. 이것도 내 작품이지만 뭔가 난 더 잘 쓸 수 있고 그렇지. 난 따로 있어. 내 건 진짜 다 엎어버릴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 약간 맞아요. 요런 게 제가 좀 힙합 좀 시대에 좀 변명을 하자면 예.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 되게 나쁜 사람 될 것 같아서 좀 네. 변명할 기회를 조금만 허락해 주신다면 사실 뭐 제가 그 김경주 DJ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포인 스토리텔링을 아껴뒀다. 그게 뭐 스토리텔링이 제 주포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진짜 생짜 신인이라서 저도 아직 뭐 이야기가 뭔지 모르고 저도 문장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예, 능력자에서는 한번 좀 허풍을 좀 부려볼까 그래서 해본 거고 쿨한 여자에서는 내 안에 있는 서정성이 어디까지인가 싶어서 그냥 서정성을 이렇게 한번 저도 어디에 닿을지 모르는 서정성을 시험을 해본 거고요. 근데 이제 봉현 씨가 이렇게 봉현 씨 또 힙합에 기반한 그런 좀 공격성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뭐 잘 읽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학적 용어로 치환하면 이제 서정성에 좀 기댔다. 네. 뭐 분위기에 좀 기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예, 것 그건 제가 같은데. 인정합니다. 기댔습니다. 예. 최민석 작가는 사실은 어떤 그 굉장히 재미랄지 블랙 유머랄지 어떤 비애, 독특한 페이소스들이 좀 많은 소설들을 지향을 한 것처럼 어떤 그 행간에 많이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이게 작가분들 사이에서 조금 그 중점을 두는 부분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작가분들은 문체를 굉장히 중요하시 생각하고 또 어떤 작가분들은 이야기를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최민석 작가님의 문체에 대한 생각 독자 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떤 작가는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어떤 작가는 문체에 중점을 두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거는 작품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 예, 다르다. 예. 그러니까 쿨한 여자는 사실 좀 문체에 중점을 뒀고요. 다른 제 소설들은 문체보다는 사실은 문체도 뭐 전혀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굳이 뭐 중점을 두자면 문체보다는 약간 이야기 위주로 끌고 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소설마다 그 작가가 부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라는 것은 예컨대 제가 요번에 굉장히 좀 센 코미디를 썼다. 그러면 그 다음 작품에는 코미디를 쓰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거죠. 마치 왜냐면 배우가 캐릭터를 옷을 예, 바꿔입듯이. 예. 왜냐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또 슬픈 이야기를 쓰거나 뭐 서정적인 이야기를 쓰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아무래도 출간 시기 때문에 능력자 다음에는 쿨한 여자를 내면서 좀 다른 옷을 입은 것 같고요. 작품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예. 작품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욕심 부리는 바가 다르다 이렇게 네,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그럼 요번 소설 몇만 부 보십니까? 이번 소설은 저는 예상컨대. 목표는 뭐 소박하고요. 제가 이미 절판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 목표는 절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 1차 목표고 굉장히 겸허한 표현을 쓰신데 2차 목표는 뭐 베스트셀러 이런 건 뭐 제 뭐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꾸준하게 서점 한 켠에서 빠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독자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분위기라도 남고 싶다. 네. 김봉현 평론가께서는 비평하는 관점에서 요거 네. 어떻게 상업성 혹은 요거 독자의 반응 어떻게 보시는지. 예. 사실 저는 이 제목이 굉장히 어떤
도박적인 제목이거든요. 아, 굉장히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다. 예. 사실 위험성이 그렇죠. 크다. 상당히. 쿨이라는 단어가 사실 시효성이 한국에서 좀 진한 표현이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90년대에 유행했던 단어인데 근데 그것이 2000년대를 지나서 2010년대를 와서 다시 돌아올 것이냐 뭐 이런 예측도 해보고 했으나 글쎄요. 근데 저는 이야기로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문학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문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단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면은 저는 뭐 인간적으로 유대가 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작품을 애써 찾아보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실례로 그래서- 김봉현 네. 평론가가 음악 평론가잖아요. 제가 네. 밴드 시와바람을 하잖아요. 시와바람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CD를 줬는데 이거 나한테 왜 주냐? 이게 안 받겠다. CD 증정을 거부한 굉장히 최초의 사람이에요. 편애주의적인 네, 관점을 그러니까 이 갖고 사람이 있는. 절대 인맥에 기반을 해서 작품을 접하지 않는 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참고로 단적인 대목이었죠. 시아바람 CD를 사실 비닐도 아직 뜯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음악 평론가로서 자격이 없어 이거는. 어떻게 음악을 줬는데 듣지를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시아바람의 CD 비닐을 뜯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내 인맥에 어떤 그렇게 좌우되지 않는다. 하지만 쿨한 여자는 나오기 전부터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고 내용을 그래서 정말 기대를 했고 정말 전 관심이 가서 정말 읽었고요. 읽고도 정말 만족스러웠던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에 한해서는. 네. 그러니까 그 소설에 한해서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사족을 붙이자면 네. 시아바람이 뭔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예. 예. 공평한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저의 혹평을 듣고 싶으신 건가요? 뭐 애정의 표현보다는 어떤 관심의 표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오늘 꼭 시간 되시면 혹평보다는 공정한 표현, 네, 오늘 오늘 공정한 평가. 비닐을 뜯고서 네.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예, 시간 되시면 비닐 알겠습니다. 뜯어 네. 주시고요. 네. 예. 지금 또 새로운 소설 계속 작업 중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우리 최민석 작가 아주 그 자기 관리에도 능하시고 굉장히 그 소설 쓰는 것을 하나의 어떤 프로 노동자처럼 굉장히 철저한 어떤 작업 태도를 홍대 인근 지역에서 항상 모습을 노출시키면서 소설 쓰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각성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본인만의 어떤 소설에 대한 바이오리즘이랄까요? 혹은 어떤 준비하고 계신 작품 새로운 소설 구상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해주신다면? 예, 일단 뭐 제가 뭐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킨 건 아니고 제가 그런 이유는 작업실이 없어요. 예, 작업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작가가 글을 쓰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잖아요. 작업할 때도 집에 있고 쉴 때도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일단은 커피숍에 가서 글을 주로 씁니다. 카페에서 그래서 많이 뭐 쓰시고요. 본의 아니게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소설가는. 그런데 이제 또 음악이나 시나 소설이나 다 창작의 분야에서는 하나로 묶일 수 있지만 사실 소설은 장편 소설은 약간 직장인과 같은 그런 자세로 임해야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기니까. 좀 의무감을 부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를 뭐 제가 지각했다고 해서 벌점을 받거나 뭐 그 불이익이 돌아오진 않지만 제 자신을 스스로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자 노동자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가서 글을 쓰려고 하죠. 그래서 뭐 아무튼 청탁이 오면 감사히 받고 지금 또 풍의 역사라는 경장편 소설을 쓰고 풍의 역사요. 예, 네. 경장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주인공 이름이 이풍이에요. 이풍. 예. 예. 1930년생이고요. 이풍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말끝마다 허허허라고 웃어요. 그리고 굉장히 과장과 허풍이 심해서 이풍인데 허풍으로 불리는 거죠. 좀 근데 허풍적 성격을 띈. 그렇죠. 이 허풍이라는 허풍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손자가 듣고 손자의 입장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 기술을 하는 거죠. 일제시대와 6.25와 베트남전과 50과 서태지의 등장 때까지 할아버지가 살아온 그 구라 넘치는 이야기. 한 인물을 통해서 근대사를 관통하는. 예, 근대사를 예, 보고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역사들, 광복이라든지 전쟁, 휴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이 풍이라는 인물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로 치자면 빅피쉬에 나오는 아버지 캐릭터가 마치 포레스트 검프처럼 한국 근현대사를 쭉 겪어 나가게 되는 그런 약간 좀 허풍형 소설이죠. 요 소설에 대한 어떤 그를 쓰게 된 계기랄까 특별한 영감 혹은 뭐 염두에 둔 어떤 실제 캐릭터랄지 인물이 있으셨던 건가요? 가장 직접적인 동의는 아무래도 마감이죠. 원고 청탁이 오면 저는 진짜 직장인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1.
청탁이 온다. 2. 청탁을 수락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한다. 3. 수락을 한다. 4. 수락을 했으면 마감을 지킨다. 5. 마감을 지켰으면 원고를 송고한다. 6. 원고를 송고한 다음에는 내 것이 아니므로 마음을 비운다. 그게 굉장히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 우리 김봉현 평론가 홍대 주변에서 자주 최민석 작가님 이렇게 네. 그 글쓰기 코스프레 하는 모습 네네. 자주 보시잖아요. 네네. 네, 늘 노트북 앞에서 네. 이런 모습 자주 지켜보시면서 뭐 아 저도 근데 굉장히 공감하는 게 네.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입니다. 제 음. 진지하게 말하자면 물론 지금까지 계속 진지했지만 진지하게 말을 하면 지금까지 진지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직장인 개념으로서의 그런 시간에 대해서도 철저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소설을 쓰는 시간에는 절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혼자 고독을 즐기면서 일을 하시고 나중에 쉴 때 넘어오시고 고독을 즐긴다는 걸 어떻게 하세요? 좀 그런 제가 소설 쓸 때 네네. 몇 번 제가 작업하는 그 커피숍으로 왔어요. 아, 그래서 방해를 그때 했구나. 제가 아마 소설 쓰느라고 같이 안 못 놀아주셨구나. 놀아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울면서 간 적도 많고 그런데 또 네네. 자기 관리하면 또 우리 김봉현 음악 평론가 예, 근데 사실 장난 아니죠, 김봉현 예, 평론가.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을 안 하고 이제 말하는 건데 저는 이제 더 관리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사실. 결국은 자기 자랑이야. 근데 이제 저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예, 그거 예. 빼놓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소설에 대한 애착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소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리듬을 깨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정말 좋은 일들을 거절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거 예. 뭐 많은 작가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뮤즈 소위 말하는 어떤 영감님이 오셔야지만이 글을 쓰는 사람도 또 있고 네네. 또 어떤 그 청탁이 와야지만이 글을 써야 한다는 공식적 발언을 하는 뭐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정말 글 쓰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자기 관리의 영역을 또 확실하게 지켜가는 작가 또 최민석 작가라 하는 점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또 저희들이 배울만하고 네. 그런 지점들이 좀 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최근에 작업 중이신다고 하신 풍의 역사 네. 이거는 언제 이렇게 풍의 독자가 볼수 있는 역사는 거죠? 그 민음사에서 발간하는 문학 잡지 세계의 문학이 있어요. 예. 가을호가 아마 뭐 8월 가을호니까 아마 8월 말쯤에 나오겠죠. 아. 거기에 그 소설의 전제라고 해서 소설의 전체 분량이 실릴 겁니다. 한꺼번에 전체 네. 분량을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있다. 거기에 네. 실리고 아마 책으로는 제가 내년 상반기에 소설집 출간이 예정돼 있어서 내년 하반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근데 월드커피 하시나요? 피해야죠. 네. 6월 말부터 그러면 7월 말까지 네. 피해야죠. 우리 독자나 청취자분들이 사실은 사전에 볼 수 있는 기회는 그러니까 가을 무렵에 그렇죠. 세계 문학 가을호를 세계 보시면 문학 개간지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건 굉장히 러프한 초고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고치겠죠. 제작을 예. 하고 좀 수정을 예, 했을 때 수정을 해서 완성본은 아마 내년 예정은 상반기. 내년 하반기인데 뭐 출간 일정이라는 게 사실 항상 어그러지고 변경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건 또 그때 돼봐야 알겠죠. 네. 우리 김홍현 평론가께서 또 페이스북에 또 올려주시겠네요. 네, 어떤 열렬한 팬으로서 또 네. 8월 정도에 네, 맞습니다. 꼬박꼬박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리면 태그를 달면 그 지우시더라고요, 그거를. 네.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아, 예. 네. 아니 근데 그 김봉현 평론가가 SNS에서 한 번씩 올려주는 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또 그 주로 이제 그 친구들이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힙합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문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회자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진심이었습니다. 찌뽕. 이렇게 왕성한 작업 계속 하고 계시고 또 소설 쓰기뿐만 아니라 뭐 시와바람 밴드 활동 또 여러 형태의 DJ 활동 그리고 또 왕성하게 또 창작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께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앞으로의 계획도 좋고요. 또 소설 쓰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생각 있다면 또 말씀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예. 일단 뭐 사실 제가 문장의 소리 DJ인데 제 소설이 나와서 자리를 바꿔서 초대 작가로 이렇게 오게 된 게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또 김봉현 평론가가 시와 바람을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제가 여기 DJ라고 해서 제 소설이 나와도 오히려 역차별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 2주 동안 제가 DJ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 초대 작가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어떤 입장에서는 아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시 쓰고 연출하느라고 바쁘신 또 김경주 PD가 DJ 해주셔서 감사하고 김봉현 평론가도 흑인 음악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문학까지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오셔서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쿨한 여자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읽으실 독자 여러분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두 분의 어떤 지평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서 많은 작업도 왕성하게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신작 특집으로 최민석 작가의 쿨한 여자 장편 소설에 대해서 아주 심층 있고 밑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또 프로듀서 역할만 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도 DJ 역할을 하니까 많이 서투르고 거칠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그 애정 갖고 또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종종 이런 기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꼭 문학이 하나의 장르만 갇히지 않고 다른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섞여가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화학 반응들이 새로운 또 문학의 가능성을 만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2주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원래 주인공인 최민석 작가께서 다시 DJ로 복귀를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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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장마 탓에 눅눅해진 마음들 모두 풀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